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일본의 정재계를 주름잡는 미츠카와 그룹의 엘리트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고 최연소로 대기업 인턴에 선발되었죠. 그의 인생에는 한치의 오차도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일본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나라잖아. 그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믿어왔던 세계관이 단 한순간 한 장의 편지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단 한 줄의 메시지. 너의 뿌리를 알고 싶다면 북촌 한옥마을로 가라.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출장 일정 중 하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도쿄에서도 파리에서도 뉴욕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진짜 한국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지켜왔던 모든 신념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보고 이렇게까지 변한 걸까요? 그리고 그가 몰랐던 가족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미츠카와 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서 넥타이를 바로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인턴 생활, 이미 예정된 길이었죠. 아버지는 늘 그러셨습니다. 유우토, 넌 최고가 될 거야. 도쿄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츠카와 그룹에 입사하는 것까지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32층으로 향하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죠. 완벽한 검은색 정장, 반듯하게 다린 흰 셔츠, 미츠카와 그룹의 신입 인턴이 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카와사키 유우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하는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부장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곧바로 첫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국 출장이다. 서울지사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맡게 될 거야. 순간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죠. 한국은 일본 덕분에 발전한 나라야. 잊지 마라.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 출장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서울지사와의 신규 프로젝트 기간은 2주. 책상 위에 놓인 서울 사진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죠. 고작 이런 곳에 가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카와사키 씨, 이건 좋은 기회예요. 옆자리의 선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대답 대신 짧게 미소만 지었죠. 좋은 기회라고요? 한국은 그저 거쳐가는 곳일 뿐입니다. 출장 준비를 하면서도 내내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신입 인턴에게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나중에 알게 됐죠. 아버지의 영향력이었다는 걸요. 외교관으로서의 그의 위치가 이번 프로젝트에도 작용했던 겁니다. 인천공항행 비행기 표를 받아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리타를 떠나 인천으로 이제 시작이네요. 하지만 설렘 같은 건 없었죠. 그저 업무의 연장일 뿐이니까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우토, 이번 기회를 잘 살려라. 하지만 잊지 마라. 우린 그들과는 다르다. 네, 아버지. 비행기 안에서 서울지사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협력 프로젝트의 책임자 한지수. 나이는 27세. 이 사람이 나보다 겨우 4살 많은데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출장이 제 경력의 첫 발걸음이 되겠죠. 완벽하게 해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여갈 때 문득 어머니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출장 소식을 들었을 때 뭔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걱정이려니 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공항 건물을 보며 살짝 놀랐어요. 나리타보다 크고 웅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는 판단하기에는 아직 일렀습니다. 미츠카와 그룹의 인턴으로서의 첫 해외 출장. 아버지의 기대, 회사의 신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만 했죠. 가방을 꽉 쥐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리무진 버스에 올라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이 예상과는 달랐죠.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과 세련된 도시 풍경. 도쿄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정장으로 갈아입고 한국 본사로 향했습니다.
로비에서 만나기로 한 한지수 이사를 기다리는데 한 여성이 당당한 걸음걸이로 다가왔죠. 카와사키 유우토 씨죠? 반갑습니다. 한지수입니다.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라니. 악수를 청하는 그녀의 손길에서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죠.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으며 건물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최신식 시설과 세련된 인테리어, 직원들의 활기찬 모습까지. 일본 본사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죠. 우리 회사의 새로운 AI 기반 마케팅 시스템입니다. 이번 협력 프로젝트의 핵심이 될 거예요. 한지수 씨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분석력과 명확한 설명, 그리고 유창한 일본어 실력까지. 처음에 가졌던 편견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죠. 카와사키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배워야 할 게 더 많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드러낼 순 없었죠. 좋은 시스템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 시장에 맞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지수 씨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와사키 씨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을 둘러보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부장급 임원이 인턴에게 커피를 타주고 있었죠. 일본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해요. 물론 예의는 지키죠. 하지만 불필요한 권위의식은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한지수 씨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이런 문화가 과연 효율적일까? 하지만 곧 그 답을 알게 됐죠. 팀 회의에서였습니다. 신입사원부터 부장까지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토론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직급에 상관없이 좋은 아이디어를 존중해요. 그게 우리의 경쟁력이죠. 한지수 씨의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고정관념이 하나씩 깨지는 것 같았죠. 저녁이 되자 한지수가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 회식이 있어요. 참석하시겠어요? 일본식 회식을 떠올리며 내심 긴장했지만 이건 역시 제 편견이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의 레스토랑, 즐거운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상사가 직원들의 술잔을 채우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의 회식 문화도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를 선호하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오늘 실제로 본 모습들. 이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수가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일정이 없으니 경복궁에 가보는 건 어떠세요? 솔직히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을 이해하려면 문화도 알아야 한다는 그녀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죠. 경복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은 자주 이곳에 와요. 현대적인 서울 한가운데 있는 이 고궁이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거든요. 궁궐 입구에 도착하자 한 젊은 가이드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이드를 맡은 김민수입니다. 처음엔 그저 오래된 건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이 공간이 가진 의미가 하나씩 다가왔죠. 이곳 근정전은 조선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1895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가이드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명성황후께서 일본군에 의해 시해당하신 을미사변이 바로 그것입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군이라고요? 학교에서 배운 적 없는 이야기였죠. 그 후 이 궁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많은 순환을 겪었습니다. 건물들이 훼손되고 철거되고. 한지수 씨를 흘기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무거웠죠. 하지만 적대감은 없어 보였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조선의 영광스러운 역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아픈 과거까지. 실은 많은 일본 관광객들이 이런 역사를 처음 알게 됩니다. 가이드의 말에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죠. 유우토, 잘 지내고 있나? 네, 지금 경복궁에 와 있습니다. 경복궁이라고?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라. 우리는 그들에게 근대화를 가져다 준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 처음으로 낯설게 들렸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웅장한 건축물들은 분명 우리가 가져다 준 게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이런 내용은 일본 교과서에는 없죠? 한지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대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히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항상 여러 면이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거죠.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빌딩들 사이로 경복궁의 기와 지붕이 보였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이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업무를 시작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죠. 검색창에 을미사변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호텔에서 양복을 갈아입으려 캐리어를 열었을 때 옷 사이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체였죠. 출발 전 어머니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게 떠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자 어머니의 향수 냄새가 살짝 났습니다. 편지 내용은 뜻밖이었죠. 사랑하는 유토에게 내가 한국에 가게 되어 이 이야기를 전하기로 했단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 북촌 한옥마을에 가보렴. 그곳에서 내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갑자기 이런 편지를 보내신 걸까요? 그리고 북촌 한옥마을이라니. 다음 날 아침 한지수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이 어떤 곳인가요? 전통 한옥이 잘 보존된 동네예요. 마침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는데 같이 가볼까요? 고즈넉한 한옥 골목을 걸었습니다. 기와 지붕 사이로 현대식 빌딩이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죠. 어머니의 편지 속 주소를 찾아 한참을 걸었습니다. 여기가. 한지수 씨가 한 한옥 앞에서 멈췄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저를 보자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왜 이러시지? 난 내 외할머니란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외할머니는 분명 도쿄에 계신다고 알고 있었는데. 들어오렴. 오래된 이야기를 해줄게. 한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는 붉은 단풍나무가 서 있었고 처마 밑으로 늘어진 풍경이 바람에 흔들렸죠. 내 어머니는 원래 이곳에서 태어났단다. 이름도 지금과 달랐지. 한미영이었어.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니.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나요? 내 외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어. 일제강점기에 많은 활동을 하셨지. 하지만 해방 직후 돌아가시고 그 후 내 어머니는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 거기서 내 아버지를 만났단다. 한지수 씨가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죠.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는 한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 그래서 내 어머니는 자신의 뿌리를 숨기고 일본 이름을 쓰기 시작했지. 창밖으로 단풍잎이 떨어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하지만 내 어머니는 늘 이곳을 그리워했단다. 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언젠가는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 했지. 외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전혀 모르던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찍은 사진, 이 한옥 마당에서 웃고 있는 모습. 이제 알겠니? 왜 내 어머니가 그토록 한국어를 좋아하셨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시던 것, 가끔 한국 음식을 해주시던 것, 그리고 제가 한국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보이신 복잡한 표정까지. 저녁 무렵 한옥을 나서며 외할머니가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대학 갈 때 가지고 갔던 물건들이야. 언젠가 내게 주라고 하셨지.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몇 장의 흑백 사진, 그리고 작은 한복 보자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숨겨진 이야기를 품은 소중한 물건들이었죠.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외할머니가 주신 상자를 몇 번이고 열어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죠. 20살의 어머니는 일본 유학을 앞두고 얼마나 설레고 두려워하셨을까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죠. 제가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어머니, 왜 그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저를 안아주셨죠.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거실에서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평소처럼 신문을 읽고 계셨죠.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책상 위에 외할머니가 주신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래, 알게 됐구나. 왜 숨기셨습니까?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죠. 그때는 그래야만 했다. 우리 가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체면이요? 그게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방을 나가셨죠. 넌 아직 몰라. 그 시절이 어땠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는지. 하지만 그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이름도 고향도 가족도.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난 늘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우리 덕분에 발전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던 모든 게 거짓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유토, 경복궁도 가봤어요. 을미사변도 알게 됐고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왜 그런 이야기를 배우지 못했는지 알 것 같아요. 창밖으로 석양이 졌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처음으로 쓸쓸해 보였죠. 난 내 어머니를 정말 사랑한단다. 하지만 그 시절엔, 그래, 내가 옳을지도 모르겠구나. 처음 듣는 아버지의 고백이었습니다. 유토, 아버지는 훌륭한 외교관이셨어. 어머니가 다시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보,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예요. 우리 가족만이라도.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일어나 책장으로 가셨죠.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이건 내가 내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의 사진이다. 도쿄대 도서관에서였지. 사진 속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을 그들의 모습이 왠지 눈물겹게 느껴졌죠. 미안하다. 내게도 당신에게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진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의 유학 시절 이야기, 아버지와의 첫 만남, 그리고 그들이 겪어야 했던 모든 어려움들까지. 도쿄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의 일들이 꿈만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한지수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카와사키 씨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첨부된 자료를 열어보니 이상한 숫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츠카와 그룹의 투자 내역과 실제 진행 상황이 맞지 않았죠. 한국지사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한지수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본사의 결제 문서를 확인해 보니 승인도 없이 진행된 거래들이 있었죠. 사내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한지수가 물었습니다. 혹시 나카무라 부장을 아시나요? 네, 우리 부서 상사입니다만. 그분이 한국지사와의 모든 연락을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카무라 부장님. 입사 첫날부터 절 한국 출장에 추천하신 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여러 의문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죠. 부장님의 컴퓨터를 몰래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업무용 서버에는 접근할 수 있었죠. 밤늦게까지 남아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나카무라 부장이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주가를 조작해 이익을 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양국의 갈등을 이용해 돈을 벌어온 거죠. 한지수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는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나? 나카무라 부장이었습니다.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죠. 아, 네,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는군. 근데 말야, 한국 측과 너무 가까워지는 건 좋지 않아. 그들은 우리와는 달라. 부장님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특히 한지수 이사 같은 사람 조심해. 우리 회사의 약점을 캐내려 할 테니까. 그때였습니다. 제 컴퓨터에 한지수의 메시지가 떴죠. 긴급 화상회의 요청드립니다. 양사 사장님들과 함께. 나카무라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면에는 이미 준비된 자료들이 띄워져 있었죠. 한지수가 모든 증거를 준비해둔 겁니다. 부장님, 왜 이러셨어요? 넌 아직 애송이야. 비즈니스가 뭔지도 모르면서. 회의실에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나카무라 부장은 한일 관계 악화를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양사의 신뢰를 깨뜨렸던 거죠. 한지수 씨가 화면을 통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의심하고 멀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뜻대로 될 순 없죠. 사장님들은 이 일을 계기로 오히려 양사의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한지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도쿄에 가게 됐어요.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서요. 메시지를 읽는데 왠지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제는 국적도 회사도 그 어떤 것도 벽이 되지 않을 것 같았죠. 좋습니다. 제가 맛있는 레스토랑을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추천해 주신 곳인데 한국 음식점이에요. 한지수 씨가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카와사키 씨는 역시 다르네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질문이었죠. 아버지는 늘 바쁘셨으니까요. 너와 한국에 같이 가고 싶구나. 내 외할머니를 뵙고 싶어서. 숟가락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옆에 계시던 어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죠. 당신, 미영 씨, 이제는 제대로 된 사위 노릇을 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본명을 부르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주말, 우리는 함께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는 계속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외할머니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셨죠. 너무 늦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일어나요. 우리 미영이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계신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장모님, 이제부터라도 제가 잘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저도 왠지 코끝이 시큰거렸죠. 외할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어머니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죠. 여기 보세요. 이때 미영이가 처음으로 피아노 발표회를 했을 때예요. 아버지는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빠져드셨습니다. 교복 입은 모습, 친구들과 찍은 사진, 졸업식 날의 모습까지. 여보, 이런 모습은 처음 보네요. 어머니는 부끄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그땐 정말 아무것도 몰랐죠. 이건 미영이 아버지의 마지막 사진이에요. 외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아버지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독립운동가로 살다 가신 외할아버지. 그동안 한 번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름이었죠. 장인어른의 옛 서재가 아직 그대로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낡은 문을 열자 먼지 쌓인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책장을 둘러보셨죠. 이건 독립선 언문이군요. 네, 남편이 평생 소중히 간직하던 거예요. 아버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외할머니가 상을 차리셨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어머니의 고향 음식이었죠. 이 김치는 미영이가 제일 좋아하던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 맛이에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말씀드리네요. 사실 저 몰래 한국 음식을 배워왔어요. 언젠가 당신에게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내리쬐는 한옥마당에서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죠. 이제 우리 자주 오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 가족의 두 번째 고향이니까. 회사 책상 위에 한국어 교재가 놓여 있습니다. 2달 전부터 시작한 한국어 공부,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지만 이제는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됐죠. 한국어 공부하세요? 옆자리의 선배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네, 프로젝트를 더 잘 진행하고 싶어서요. 사실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모국어를 배우고 싶었고 한지수 씨와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죠. 점심시간 마침 한지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카와사키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프로젝트가 아시아 비즈니스 어워드 최종 후보에 올랐대요. 한지수 씨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나카무라 부장의 사건 이후 오히려 양사의 협력은 더욱 돈독해졌죠. 축하해요. 한지수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둘이 함께 했잖아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빌딩 숲 사이로 푸른 하늘이 보였죠. 문득 경복궁에서 보았던 서울의 하늘이 떠올랐습니다.
퇴근 후 아버지를 찾아뵀습니다. 요즘은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아버지,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한일 관계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외교관 시험도 준비해 보려고요.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반대하셨을 텐데. 그래. 내가 적임자겠구나. 아버지의 서재 벽에 걸린 외교관 임명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그 자리는 그저 권위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죠. 실은 나도 요즘 많이 생각했단다. 내가 해온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아버지는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셨습니다. 이건 내가 처음 외교관이 되었을 때 쓴 일기야. 그때는 나도 세상을 바꾸고 싶었지. 일기장을 넘기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현실에 타협하고 말았어. 넌 달랐으면 좋겠구나. 며칠 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이었죠.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카와사키 유우토 씨를 임명합니다. 놀라웠습니다. 인턴인 제가 책임자라니. 유우토 씨는 이미 충분한 자격을 증명했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셨죠.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아들.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가 오랜만에 한국 음식을 차리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드셨죠. 다음 주에 서울 출장이 있어요. 이번엔 외할머니 댁에도 들릴 거예요. 식탁에 앉은 우리 가족의 모습이 창에 비쳤습니다. 한국과 일본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로 이어진 우리 가족처럼 앞으로 제가 이어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 같았죠.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더 재밌고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